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교과서 뒤쪽에 있는 제 116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3단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자,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 네, 태양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유일한 위성, 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전에 의해서 우리 별의 일주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달과 태양과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성은 크게 우리가 내 행성과 외 행성으로 나누기도 했고,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구분하기도 했죠. 자, 이 안에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여러 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의 표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흑점이라던가 아니면 쌀알무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층에서 일어나게 되는 채층, 그리고 그 위에 왕관 모양의 코로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플레어 또는 홍염과 같은 가스 폭발과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글과 그림으로 따로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래 우리 보기의 용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 여러 가지 이 태양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1번, 지구의 자전으로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별의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일주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의 위상을, 그렇죠? 자,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방향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의 위상을 우리는 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의 위상을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망이라고 하죠. 자, 3번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 자, 태양이 가려지는 거니까 우리 일자를 써서 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을 달월자를 써서 우리 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식, 월식, 망삭까지. 자, 4번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되어서 생명체 탐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행성은 자, 우리 지구 외에 무엇이었죠? 지구 뒤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화성에 해당이 되죠. 자, 5번에 태양의 광구에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는 흑점과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쌀알 무늬가 있죠. 자, 6번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짧은 시간 동안 지구 자기장이 크게 변하는 자기 폭풍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폭풍. 이런 현상이 있었죠. 자, 다음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핵심 개념 적용하기. 다음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원리를 이용하여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지구 모형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막대에 A와 B를 수직으로 세운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세웠죠. 이때 막대 A는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햇빛에서 수직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막대 B의 끝 B 프라임, B 다시와 그림자의 끝
요 C가 이루는 각도 요 세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잰다. 자, 다에서는 지구 모형이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하고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우리 L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리와 그 다음에 세타 이 각도로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자, 일단 세타는 요 각도는 360도와 비교했을 때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지구 전체 둘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었죠. 자, 이 지구 둘레는 우리 이 지구 모형이 완전한 구형이라고 쳤을 때 2 파이 r 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r이라는 게 바로 반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문자 r로 표현이 됐으니까 대문자 r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r은 2 파이 세타 분의 360도 곱하기 이렇게 길이로 나타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내항과 외항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냈는데 지금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 우리가 북극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북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는 겉보기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전을 하게 된다는 거는 천체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공전은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전이 아니라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별의 일주 운동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은 틀리게 되는 거네요. 자, 디귿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죠. 요 가운데에 북극성이 있고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들어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태양의 연주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보자. 자, 기역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다.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은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의 원인이다. 맞는 이야기이죠. 자, 디귿 황도 12궁은 황도상에 있는 3개월 간격의 별자리이다. 아니죠. 1개월 간격,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의 별자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 가에서 다는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달은요, 나의 경우에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 달의 위상이 망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이 밝게 보이고 있죠. 오른쪽이 이제 이런 달을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의 경우에는 반대에 있으니까 우리 하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뭡니까? 초승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보인 것을 우리 금음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 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는 하현달이다. 아닙니다. 상현달입니다. 자, 2번 달은 가나 다 순으로 관측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상현달 이후에 보름달 이후에 그 다음에 하현달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요 훨씬 더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죠.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달이 이 위치에 있고 자, 지구가 여기 있다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상태가 이제 사계 상태, 요 상태가 이제 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즉, 망의 상태가 훨씬 더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 요 세 개의 상태보다는 가장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말. 자, 4번 나와 다 사이의 시기에 초승달이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현달 위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 사이가 아니라 가 이전에 이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가에서 다 사이에 달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 가와 나는요, 일식과 월식을 나타낸 것인데, 일식의 경우에 지금 요 일부만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분 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월식을 보니까 지금 붉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요. 자, 이럴 때는 개기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부분 일식, 나는 개기월식 맞고요. 자, 3번에 가를 관측한 날에 달의 미상은 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삭의 위치가 위에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지구와 태양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일단 일식의 경우에는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가를 관측한 날에는 달의 위상이 삭이 많습니다. 자, 4번에 나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태양을 지구가 이제 달을 향해서 그림자를 만든 경우에 달은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5번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요, 요게 가 상태, 요게 나 상태이죠. 네, 그래서 나가 훨씬 더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6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행성은, 자, 표면은 약 470도이다. 굉장히 고온에 해당이 돼요. 지구에서 가장 밝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표면을 관측하기가 어렵죠. 자, 지구에서 가장 밝게 관측되니까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우리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에 해당하는 그런 행성이 있었죠. 바로 금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7번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A, B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 A, B에 해당하는 행성을 각각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 중 행성의 평균 밀도가 더 큰 집단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행성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거, 자, 질량은 작지만 반지름의 사이즈가 작은 것 무엇이 있냐? A에 해당하는 거는 수성이라던가 금성, 지구, 또 화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거는 질량도 크고 이제 반지름의 크기가, 부피가 아주 큰 것들에 해당하는 거, 목성, 토성, 해왕성, 거꾸로 썼지만 천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A와 B 중에 행성의 평균 밀도가 더 큰 집단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A형 행성이 훨씬 더 평균 밀도가 더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는 이제 화성이 한 3점 몇, 그리고 지구, 금성, 수성이 한 5점 몇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A형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균 밀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그림은 1957년부터 2017년까지의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태양은 자전한다. 자, 태양을 관찰했을 때 흑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흑점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흑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태양 또한 자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태양도 마찬가지로 자전함을 알게 되었으나 이 그래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자, 니은 태양의 표면은 고체 상태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흑점의 개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디귿 2007년에는 1977년보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했다. 자, 이 흑점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때의 태양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보면 이때는 1997년 이때보다 태양 활동이 훨씬 더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 태양과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흑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태양풍의 영향을 우리 지구에서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요. 코로나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폭발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지구에 자기폭풍이 발생하게 되고 지구의 극지방에 또한 오로라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에라스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는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지구의 크기와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까닭을 두 가지만 설명해보자. 단, 측정값의 오차는 없었던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네와 이 알렉산드리아 요 두 지역의 위치가 같은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았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오차가 생긴 거였습니다. 자, 11번 그림은 어느 시각에 관측한 북두칠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북두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요 위치가 있죠. 자, 그리고 북극성이 보이고 있네요. 자, 3시간이 지난 후 북두칠성의 위치를 A와 B 중에서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북극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의 일주운동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3시간이 지난 후, 즉 미래니까 북두칠성이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더 간 A가 위치하고 있겠죠. A에. 자, 그 이유는 북쪽 하늘에서 별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고 있으니까 1시간에 약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그림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달 표면의 관측자가 A, B, C에서 지구를 관측한다면 지구는 어떤 위상으로 보이는지 순서대로 그려보자. 자, 지금은 지구에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달에서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지구를 관측하게 되면 지구는 어떤 위상으로 보이는가? 자, 일단 A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 지구는 태양빛이 오는 쪽, 그러니까 이쪽이 밝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자,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다 밝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C의 경우에는 지구를 바라볼 때 왼쪽이 밝은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자, 1610년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처음으로 관측하고 토성에는 귀가 있는데 귀가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토성의 골이었죠.
자,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관측한 토성 고리의 모습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토성은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그림은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한 달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운석 구덩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망원경 시야의 왼쪽 아래에 치우쳐 있는 운석 구덩이를 시야의 정중앙에 오게 하려면 천체 망원경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운석 구덩이를 시야의 정중하게 오게 하려면 천체 망원경이 향하는 방향을 C 방향으로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망원경의 상은 이제 반대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15번. 다음은 화성을 설명한 글이다. 그림을 보아하니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극지방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얼어버린 극관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글을 보면, 자,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흐르면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협곡이 존재한다. 자, 이로부터 과거 화성에는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화성의 양극지방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진 극관이 있다. 이 극관의 크기는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화성에서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를 설명해 보자. 자, 화성은요, 지구와 같이 이제 자전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받는 그 양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표면 온도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절 변화에 의해서 태양의 그 극관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 내용이 이미 이 내용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지구와 같이 자전축이 태양 빛을 받는 양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름에는 극관이 작아지고 겨울에는 극관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2번. 과학자들이 태양계 행성 중에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존재해야 한다. 일단 화성은 과거에 물이 존재했던 자극이 있고 그 존재 가능성도 기체나 고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태양계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